시험에 잘 나오는 이론. 여기 133페이지. 세법은 다 이래요, 원래. 원래 세법은 다 이래. 다 글이야. 했죠? 그래서 세법의 장점이 있어요. 불면증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좋아요. 불면증, 내가 잠을 잘 못 자. 세법을 들으면서 하면 잠이 잘 와요. 그리고 갑자기 회계가 재밌어지는 마법이 있어요. 진짜로. 나중에 이제 세법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계가 갑자기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맨날 글만 보다 보니까. 진짜 뻥인 것 같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장점. 불면증은 장난이고요. 알죠? 근데 잠이 진짜 잘 오긴 해요. 세법이 그게 장점이에요. 자, 보시죠. 부가가 특징. 여기 잘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항상 해당 세법이 처음이면 잘 내요. 그 특징을. 왜냐면 부가가치세 처음이잖아요. 회계 2급 때는 세법 안 가르치거든요. 자, 보시죠. 잘 나와요, 이론에서. 그리고 얘는 낚시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법은 제가 이론도 같이 풀 거거든요. 왜냐면 낚시 진짜 심각하게 많이 해요. 막 금액 가지고도 장난치고, 용어 가지고 장난치고. 자, 보시죠. 여러분도 혹시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3대 국세를 얘기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3대 국세다라고 지칭을 많이 해요. 안 해오셔도 돼요. 시험에서 3대 국세는 서술하시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국세. 그리고 우리 아까 뭘 빼주냐면 전 단계 세액을 빼준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 단계 세액을 공제해준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잘 외워주시고. 자, 근데 간접세는 뭐냐면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 있죠? 앞으로 많이 보실 건데 납세 의무자는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를 우리가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 알죠? 그게 납세 의무자고요. 그 다음에 담세자. 왕세자도 아니고 담세자, 그죠? 담세자. 좀 심했죠, 많이? 자, 담세자는 뭐냐면 실제 세금 부담을 경제적으로 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불러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가 납세 의무자, 실제 세금 부담을 경제적으로 하는 자가 담세자. 그럼 우리가 방금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세무서에 갖다 내지 우리가 갖다 내지 않아요. 우리는 경제적인 부담하는 자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예요. 세금 갖다 내는 자.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갖다 내지 않아요. 알죠? 근데 실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하면 그건 소비자가 다 하는 거죠. 아까. 그렇죠? 이런 세금 우리가 간접세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뜯어서 내는 세금. 뜯어서 상대방한테 전가시켜가지고 내가 내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또 있냐면 주세 아세요? 주세? 주세가 술에 묻는 세금을 주세라고 하거든요. 주세도요 마찬가지로 하이트 진로에서 내요. 하이트 진로나 롯데칠성 같은 데 있죠. 롯데칠성도 제가 알기로는 소주 그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공장에서 출고시킬 때 내요. 세무서에 갖다 내고 술가격에 얹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시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알죠? 그걸 간접세라고 하고요. 직접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둘이 같은 거예요. 소득세가 대표적이에요. 소득세. 만약에 사업자분이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죠.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는 거니까 경제적 부담도 사업자분들이 해요. 그렇죠? 이런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예요. 그러니까 뜯어서 내는 세금, 즉 전가하는 세금이 간접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휘발유값도 있고 휘발유값, 기름값.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뭐냐면 우리가 아까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파는 놈이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자. 그게 단단계야. 거래 한 번의 단계에서 부과하자. 그게 단단계 거래세. 하지만 우리가 아까 했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끼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돌려받고 그러죠. 맞죠? 그게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단계 거래세다라고 불러요. 안 낼 것 같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그럼 세법이 암기 과목이라고 알고 계시죠? 왜 암기 과목이냐면 법문구 그대로 돼서 그래요. 이해되는 용어로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되는 용어로 배우시긴 하지만 시험에는 실제 문구 그대로 내버려요. 법문구대로. 그래서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자, 그 다음에 소비세가요. 여러분 두 가지 소비세가 있어요. 일반 소비세가 있고요.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뭐냐면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소비하는 거는 개별 소비세. 일반 소비세는 그냥 개별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게 일반 소비세. 이렇게 하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주로 사치품, 비싼 놈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이 개별 소비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샤넬 같은 거, 명품. 그 다음에 모피 같은 거. 모피 같은 거 있죠. 비싸죠. 걔네들은 사치품이니까 그 사치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비세를 개별 소비세다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음료수에도 붙어 있거든요. 음료수가 사치품이에요. 제가 이제 음료수 마시고 있어. 여러분들이 저를 부럽게 쳐다봐요. 콜라 맛있겠다. 막 이렇게 맛있겠다. 아니고 선생님 비싼 거 드시는 거 부럽다 이러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있다라고 해서 일반 소비세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사치품을 여러분들이 소비하시면 세금을 두 개를 두드려 맞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두드려 맞고 개별 소비세 두드려 맞고. 그래서 물건값이 좀 더 원래 명품이 비싸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더 비싸지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문제는 이 두 개를 시험에 말장난을 엄청나게 쳐요. 요 아래 있는 두 개요. 두 개 해볼게요. 여러분들 세금은 소득이 많은 자가 많이 내야 돼요. 소득이 적은 자가 많이 내야 돼요. 그렇죠? 소득이 많은 자가 많이 내는 게 정상이자는 뭐야? 정상이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원칙이 10%죠. 그러면 우리가 치킨을 먹고 싶어가지고 2만 원짜리 보니까 아까 그 영상 뉴스 보니까 교촌치킨 3,000원 또 올린다고 하던데 치킨? 계속 올리는 거야. 아무튼 치킨 우리가 2만 원짜리 치킨 먹으면 부가가치세 얼마 내야 돼요? 2,000원 내야죠. 자,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님 있죠? 그렇죠? 이재용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서민이 먹는 치킨이라는 거 먹고 싶다고. 농담이에요. 그래서 전화했어. 안녕하세요. 저 이재용입니다. 이렇게 안 하겠지 설마. 그죠? 이재용인데 저 서민이 먹는 치킨이라는 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어떤 맛인지 궁금해가지고요. 2만 원짜리 치킨 시켜 먹을 건데 얼마 드리면 되나요? 하고 이제 그 치킨집 사장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때 치킨 사장님이 우리 이재용 회장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부자니까 부가가치세는 2만 원 내시면 되겠다. 그 양아치죠. 둘 다 2,000원 냅니다. 부가세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세금 부담을 많이 해요?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서.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부자들보다 세금 부담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에 대비해서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세부담의 역진성이라 불러요.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세부담이 반대로 진행이 된다 그 말이 역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 반대로 진행되는 역진성을 완화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서민들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 돼요. 응? 서민들이 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면세제도예요. 면세제도. 면세제도. 그래서 면세제도는 취지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제 얘랑 비교해서 또 낚시 많이 치는 거 얘입니다. 소비지고 과세원칙. 자, 들어보시죠. 갑자기 짜증나잖아. 이 뭔 소리야. 소비지고 과세원칙 뭔데?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한대요. 반도체를 수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때리고요. 그 다음에 소비하는 미국에서 또 때려요. 그러면 하나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2번 하는 이게 국제적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국제적 이중과세는 당연히 방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한 국가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때리고 어느 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 소비세니까 소비하는 국가, 즉 수입하는 국가에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막으려고. 같은 말이 같은 말. 인기시키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즉 소비하는 국가에서 때리겠다. 알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영해세율. 알죠? 그게 영세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세율도 있어요. 10%도 있지만 0%도. 여러분도 이러실 거예요. 0%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뭔가 좀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알죠? 나중에 뭔가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영해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두드려 맞아야 돼. 거꾸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국가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시험에 내요. 어떻게 내냐면 우리가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틀려요. 왜일까요? 수입하면 우리도 납세 의무자예요. 수입하면 우리도 세금 내야 돼요. 물론 나중에 누가 세금을 걷는지 설명할 거예요. 알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라는 건 국내 거래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외국에서 재화 물건 수입하면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 거쳐야 되니까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납세 의무자가 돼버려요. 갑자기. 오케이? 시험에 이렇게 내면 다 잘 속는단 말이에요. 맞죠? 무조건 사업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조심. 이 2개 거꾸로 어떻게 장난치냐면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다. 그죠? 장난친다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다 하고 볼게요. 진짜 기가 막히게 쳐요. 막 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세법 문제 푸시면 진짜 독하다 이 생각. 독하다. 얘는 진짜 독하게 내는구나. 이렇게. 예.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연세제도를 두고 장난쳐요. 진짜 알았죠? 조심. 자나깨나 낚시 중 특히 항상 세법 의심하고 오셔야 돼요. 무조건 문구를 조금씩.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사업자의 정의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일단 사업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납세의무자가 원칙이 사업자였잖아요. 그럼 사업자는 뭐냐? 영리 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리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종교단체는 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인데 종교단체 이익 추구해야 안 해요? 정말요? 제대로 된 데는. 아이, 그 제대로 된 데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리 비영리는요 그 이윤 추구로 하는 게 아니라 주주한테 이익을 분배하냐 분배하지 않냐를 따져요. 영리 비영리는. 그래서 이제 그 종교단체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지분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목사님은 두드려 맞아요. 거기 주주가 어딨어? 그죠? 무슨 말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영리 단체가 아닌 데가 국가죠. 국가 영리 단체 아니에요? 아니야. 국가 무슨 영리단체예요, 여러분들. 큰일 나. 국가엔 주주가 없어. 대통령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알죠? 근데 국가도 납세 의무자예요. 여기서 이제 낚여요. 국가가 납세 의무자다. 이러면 무슨 국가가 납세 의무자야.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납세 의무자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국가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주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국가가 만약에 줘요. 만약에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1억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주라는 거잖아요. 1억에다 1,000만 원까지 다. 맞죠? 근데 그 1,000만 원을 여러분 또 누구한테 내요? 세무서에. 그럼 세무서는 국가에 아니에요? 국가죠. 그럼 국가한테 받아서 국가한테 낸대.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죠? 돼요. 왜요? 요거예요. 거래 내역 파악하려고. 국가 입장에서는 부가세 주잖아요. 주면은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본인 돈으로 내는 게 아니지만 소득세나 법인세는 본인 돈으로 내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러니까 너의 매출이 1억이라는 걸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국가를 왜 납세의무자라고 하냐면 상대방의 소득 파악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때리려고. 아셨죠?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유일하게 국가가 납세의무자인 데가 세법 이 동네밖에 없어요. 부가가치세만. 여기서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반복성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 대리점 있죠? 핸드폰 대리점 말고 우리 백화점이라 할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화점에서요. 백화점은 청소기 팔면 부가가치 낼까요? 안 낼까요? 백화점. 내요. 맞죠? 왜냐면 계속 반복적이니까.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청소기가 있으신데 당근나라 있죠? 당근나라? 중고나라하고 당근나라 합쳤죠? 당근마켓이 당근나라예요? 아, 당근마켓이에요. 헷갈려. 둘이 짬뽕해버렸네. 자, 당근마켓에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자, 당근마켓에서 여러분들이 저 로봇 청소기 팝니다 라고 했더니 누가 어디에서 만나요? 라고 20만 원 주고 살게요 라고 한 거예요. 자, 만났어. 자, 여러분들이 로봇 청소기를 20만 원에 팔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봇 청소기를 팔려고 상대방이 20만 원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로봇 청소기 살려 상대방한테 제가 오늘 부가가치세를 배웠어요. 상대방이 뭔 소리라고 하겠죠. 제가 들었는데 좀 나중에 할 거예요. 재화나 용역, 우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면 부가세 걷어야 되거든요. 저는 당신한테 로봇 청소기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네요. 상대방이 무슨 말인가 하겠지. 20만 원에 10%니까 22만 원을 주셔야 돼요. 그럼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줘요? 뺨을 줘요? 그렇죠. 뺨을 주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왜요? 그렇죠. 우리는 어쩌다 파는 거, 어쩌다. 맞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이어야지 일시우발적인 공급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들? 요거. 자, 그럼 여러분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회사에서 일하는 게 용역 제공이죠. 용역 제공. 용역 제공하면 여러분들 회사한테 부가세 걷어야 돼요. 걷어요, 안 걷어요? 여러분들 그죠? 회사한테 용역 공급하잖아요. 용역. 근로 용역. 맞죠?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 걷어요, 안 걷어요? 걷어요, 실제로 걷어요, 안 걷어요? 그렇죠, 안 걷어요. 생각해보세요. 부가세 여러분들 하면서 딱 세면서 딱 끝나고 자, 제가 용역을 제공했어요. 자, 부가세 오늘 제공한 용역은 10만 원치니까 자, 만 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다음날 잘리죠, 여러분들. 그렇죠? 왜요? 뭐냐면 우리가 사장님이라는 분들은 독립적인 분들이잖아요. 누구한테 고용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타인에게 고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용된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하니까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죠? 시험에 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장난하는 거지만 실제 시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과세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조심. 그건 소득세에서 과세하는 거고. 아시죠? 여기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자.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아까 했었죠, 이미.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 있죠. 주로 우리 서민들이 먹는 쌀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거를 공급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법인세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라고 하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면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 공급하는 건
당연하지 이건. 되셨죠? 넘어가요. 요것만 죄송해요. 도중에 잘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요것만. 자, 이제 사업자의 분류인데 최근에 중요해진 게 간이과세자예요. 시험에 진짜 출제 많이 해요. 간이과세자. 이게 중요하게 바뀌어서. 보시죠. 자, 우리가 사업자가요. 다시 어떻게 나뉘냐면 우리가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사업자랑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사업자인 면세사업자 이렇게 나뉩니다. 일단 이렇게. 자, 근데 다시 과세사업자는요. 우리가 간이과세자라는 분들이 계시고 일반 과세사업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간이과세자는 뭐냐면 좀 외워주실게요. 여기 직전 연도 있죠. 직전 1년. 직전 1년에 우리가 이거는 실기에서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를 공급 대가다라고 불러요. 이건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실기 대비용. VAT는 부가가치세입니다. Value Added Tax. 부가세.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 우리가 공급 대가라고 불러요. 공급 대가. 이건 실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요. 얘가요.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예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드립다 많이 내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럼 개인 사업자니까 누구나 안 돼요. 법인은 간이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알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법인인데 간이 거시면 그건 실기 때 틀린 겁니다. 실기 때 가끔씩 간이라는 그 애가 있거든요. 그거 거시면 안 돼요. 법인은 간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셨죠? 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냐면 한 가지 팁이에요. 팁. 만약에 내가 어느 음식점을 갔어요. 음식점을 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봤더니 간이과세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응? 장사가 잘 된 사람이 줄 서는데 간이과세자라고 돼 있어. 탈세중입니다. 탈세중? 탈세중? 그렇죠. 그럼 우리 그걸 이용하면 돼요. 저 부가가치세를 배웠습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인 걸 봐서 탈세 중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만약에 여러분 음식점인데 거기가 만약에 분식집이야. 그러면 저는 이번에 떡튀순이 더 먹고 싶습니다. 한 접시 더 주세요. 신고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장난? 죄송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내우니까 우리가 과세이용 장수하고 부동산 임대 탈세 1, 2순위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시험에 내지 않아요. 알죠?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발급하는 증빙은 실기에서 너무 중요해요. 실기에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어떠한 증명서를 발급하냐라는 겁니다. 실기에서. 자, 일단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란이 있는. 자, 근데 우리 간이과세자 분들은 원칙이 여기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영수증인데 우리 간이과세자 중에서 4,8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듣고 버리셔도 돼요. 그 2021년 상반기까지는요.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4,800만 원 다 미만이었어요. 원칙이 예전에는. 옛날 조선시대 때. 근데 나는 옛날에 다 영수증 발급했었어요. 간이과세자분들이. 그랬다가 법이 바뀌어서 8천만 원을 올려준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대신에 증명서류는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도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4,800만 원 넘어가면 이상이면 세금 계산서였어요. 그랬다가 간이과세자의 금액만 올려준 거예요. 금액만 올려줬지 원래부터 발급하는 증빙은 똑같다고요. 알죠? 그래서 4,800만 원 이상인 분들 원래부터 세금계에서 발급했어요. 단지 금액만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올려준 것 뿐이에요. 오케이? 표정 안 좋으신데? 그냥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다시 마지막. 우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세금이란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서라고 해요. 계산서. 계산서라는 금액만 있지 세액은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라도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산 거예요? 계산서를 받았다. 그것도 면세사업자한테 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기할 때. 이 정도만. 자, 10분 쉬셨다가요. 마지막 교시는 9시 20분에 할게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시죠. 오늘 좀 일찍 끝낼게요.